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고속버스랑 시외버스는 차이가 뭡니까? 뭐 별 차이는 없지요. 궁금해서요. 예.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궁금자들. 딴 게 아니라 뭐 좀 여쭤보게요. 아니 시청자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차이가 뭐냐? 시외버스는 이게 요새 직행 뭐라 해야 되나? 기사님 일로 와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차이가요. 경유지가 고속버스는 경유지가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돼. 시외버스는 두 군데 이상. 근데 시외버스도 요즘 바로 직행으로 바로 가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차이가 없죠. 이 명칭 자체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속버스라고 하고요. 또 시외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고요. 법적으로는 둘 다 시외버스예요. 근데 시외버스 가로 열고 고속형,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직행형. 이게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일반인들이. 일단 법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 구간의 60% 이상의 고속국도를 운행해야지 고속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하고 고속버스는 중간에 정차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고속국도변 중간 정차라든지 그 동일 행정구역 내에 잠깐 머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은 부산에서 한 5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살아서 거기서 잠깐 쓸 수 있어요. 한 개소만. 또 하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중간 정차할 수 있고요. 환승 정류장에서. 3개 외에는 정차가 안 돼요. 근데 시외 직행형은 정류장을 선정해가지고 정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백율입니다.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이 시간 출발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차이를 전혀 모르고 고속버스를 예매하고 시외버스 타면서 기다리다가 버스를 놓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영상을 좀 미리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또 법적으로는 시외버스로 통틀어 쓰는 게 맞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궁금자들 만나며 출발했고요. 궁금자들 영상을 보니까 오늘 버스가 주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버스를 보다 보니까 버스나 기차, 자가용까지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예열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예년의 추석 연휴 기간과 비교했을 때 짧기 때문에 언제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미리 조사를 해봤더니요. 귀성길은 연휴의 첫날인 목요일이죠. 12일 오전이 가장 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귀경길은 연휴 셋째 날이죠. 14일 토요일 오후가 가장 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귀경길은 일요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차가 많이 막히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이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3년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더욱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도 등장하고 또 드론까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다고 하니까요. 부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부모님께 전화나 문자로 저 출발합니다, 출발해요라고 연락을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천천히 조심해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 번호는 샵 2353번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의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미리 받는 추석 선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서 준비한 코너가 있죠. 지역대학의 힘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4년제 일반 대학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또 앞으로는 전문대학 접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늘부터는 전문대학들을 한 곳 한 곳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전문대학은 바로 경남도립 거창대학입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미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을 위한 선택. 그중에 최고는 대학일 것이다. 여긴 어디? 경상남도 서북부 거창한 거창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 속 4차 산업의 꿈을 키우는 곳.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대학. 경남도립 거창대학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이 어디이신지 아시는가? 바로 경남도립 거창대학. 올해로 개교 23주년을 맞은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세계계열 11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단다. 이 찬란한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2019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2단계 육성 사업에 동시에 선정되는 경사를 맞이했다. 열정과 도전, 이 좋은 말이 바로 경남도립 거창대학의 교훈이라고 하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엔 세계 지향의 열린 교육, 현장 지향의 실무 교육, 봉사 지향의 인성 교육이란 목표로 모든 거창대학인을 창의적 융합기술인 인재로 양성하고 있단다. 저희 건축 인테리어 계열의 학과에서는 설계 과목과 그다음에 인테리어 과목의 디자인 교육, 그리고 시공과 구조, 설비에 관련된 공학 교육, 그리고 실무에 가장 필요한 컴퓨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2년을 마친 후에 편입을 할 생각인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걱정보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방법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토목공학을 바탕으로 4차 산업과 연계된 드론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특히 드론에 관심이 많아서 드론 토목 계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실습 위주의 수업이므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드론 자격증도 취득하여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제 실습을 하여 학비에 많은 도움도 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자동차 이론 및 정비를 다루는 자동차 분야는 물론 항공 및 소재 부품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며 기계 전반에 대해 실습 위주의 교과목으로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대기업 취업반을 학과 자체로 구성하여 대기업 취업 준비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학과이고요. 아울러 취업 전망이 워낙 우수하여 취업하면 기계과 하는 멋진 학과입니다. 화이팅! 저희 항공정비 계열은 항공산업기사 합격률이 매년 50% 이상으로 전국 최고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졸업 후 국내 항공사의 항공정비사, 항공기술부사관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그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저 역시 항공정비 계열에 입학하여 항공정비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높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소방방재 분야. 거창대학이 두 팔 걷고 나섰다. 저는 군 제대 후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소방학과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체력시험에 대비한 특화된 체육시설에 만족하며 선배님들처럼 이번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것입니다. IT 분야별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네이버, NC소프트 등 IT 기업 분야 취업 가능성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와 뮤지엄 편입 교육과정이 체결되어 있어 4년제 대학에 쉽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IT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취업률 고공행진 중인 학과가 있었으니 100%에 도전하는 경남도립 거창대학의 유일한 4년제 학과. 간호학과에 꼭 가고 싶은데 경남도립 거창대학 간호학과만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국에 있는 유일한 도립대 간호학과로서 등록금이 가장 낮고 소수정예로 수업하고 있고요. 국가고시는 100% 합격, 서울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 전국의 대학병원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등록금은 낮고 취업률은 높으며 교수님들이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 간호학과로 오세요.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도 한 발 앞서 항로화 서비스 전문 미용인을 양성하고 있으니 뷰티 웰니스과 되시겠다. 파트별 교수님들이 전국 국제 미용 기능 대회에 출전하여 다수 입상까지 1대1 지도를 해주시는 뷰티 웰니스과 건강한 미용에 관심이 많고 성공한 전문가의 꿈을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뷰티윌리스과로 많은 지원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과는 의료정보 실습실, 원문 모의 의학 실습실, 병원 코디네이터 실습실 등을 갖추고 소수 정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고시 준비로 인한 특강과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등 직무 전공 관련 자격증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 관한 모든 교육이 학과에서 무료로 제공되어 학생 1명당 10개 이상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응시료 또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유통과는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유통 마케팅 및 회계, 세무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합니다. 세무회계 관련 분야로 취업 준비 중인데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는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열정을 응원해주세요. 저희 아동보육복지과는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2개의 자격증을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보다 자율적인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자유롭고 행복한 아동보육복지과로 오세요. 재학생들이 말하는 학교 선택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높은 취업률부터 현장 적응 능력을 살려주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만의 특성화 교육 때문이라는데 그 명성 이어질 수 있는 비결 한번 들어볼까? 우리 대학은 2017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매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90명 이상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우리 학교급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 모두가 이 모든 교육을 받고 자기 전공의 드론 활용 기술을 접목시키는 융복화 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드론 분야의 선두자가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국제협력원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어학 능력을 갖춘 기술 인력 양성과 해외 자매결연대학, 해외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생 교류, 글로벌 현장 학습, 해외 어학 연수, 해외 문화 교육 탐방 등의 다양한 국제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외국어 교육 및 초중등 학생 영어 캠프 등의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배출에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함께 꿈을 만들어갈 열정의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총 405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학 계열은 컴퓨터 공학과와 항공 정비 계열이 새롭게 신설 개편되었으며 간호학과는 12명을 정원하여 65명을 선발합니다. 전체 선발 인원 중 수시 모집에서 92.6%인 37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 입학을 희망한다면 수시 모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다자녀 학비 감면, 생활비 지원 장학, 마일리지 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외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높은 장학금 수혜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재학생의 약 80%가 장학금을 지원받았고요. 금액으로 보면은 학생 1인당 약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경상남도가 도민 자녀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1996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도립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의 1학기 학과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항공, 드론, 항로화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작지만 아주 강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열정과 도전정신, 창의력을 겸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 교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설립한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 내가 있는 대학. 경남도립 거창대학으로 오세요.
네,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이죠. 지역대학의 힘. 오늘은 드론 특성화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경남도립거창대학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네, 영상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경남도립거창대학교 박유동 총장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거창대학이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나 또 수험생들 등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립대학만의 장점이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먼저 저희 대학은 경상남도가 설립 운영하는 도립대학입니다. 매년 경상남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이 건전합니다. 네. 두 번째는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게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등록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여기 반해서 장학금 혜택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학교 실제 등록금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이고 공학 자연계열은 1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되면 경제적 부담 없이 그다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경남도립거창대학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립대학답게 입학금이 없고 등록금이 저렴하면서 장학금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올해 거창대학 겹경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두 가지 사업에 동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사업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두 가지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 맞춤형 산업 협력 선도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일단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각 대학을 평가를 해서 거기 올해부터 3년간 혁신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역별로 2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저희 대학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6개 대학이 경쟁해서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전 교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3년간 국비가 27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1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교수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또 연간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기부해가지고 향후 3년 동안 4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학의 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은 전국의 7개 도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학만 선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향후 3년 동안 3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대학의 강점인 드론 특성화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 대학이 굵직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고요. 알려주시고 이제 든든한 재정적인 지원군이 생겼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네. 당연히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곳에 취업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사업 모두 어떤 학생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또 글로벌 시대니까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이나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등의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확대해가지고 학생들의 해외 봉사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저희 대학이 취업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걸 85%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희 대학의 목표입니다. 네. 취업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또 거창대학 하면 드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드론 특성화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드론 관련 일자리는 4차 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거창대학 하면 드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드론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분야도 산업의 각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7년에 경남에서는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7명의 전문 지도교관을 확보하고 있고 실기시험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모의비행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의 훈련 비행을 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장, 그리고 실제 실기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8개의 트랙을 갖추고 있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네. 실제 이제 사설기관에서 우리가 드론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예. 저희 대학에 재학한 학생들은 희망한 학생은 저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응시료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드론과 어떤 전공을 접목시켜가지고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과가 드론 토목 계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축 인테리어 계열하고 소방 방재 계열에도 드론을 접목시켜서 융복합 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드론 특성화 대학을 강조하시면서 이미 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전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취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학교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또 이제까지의 성과, 결과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대학의 가장 강점이 취업입니다. 현재 70% 정도 되는데 네. 저희들은 그걸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취업에 성공한 전문가 초청을 특강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지도, 또 모의 패션 지도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취업 진로 캠프라든지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대학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학생이 일단 입학을 하면 졸업해가지고 취업할 때까지 전담 교수를 지정해가지고 평생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 이후까지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술만 뛰어나다고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실제 현장에서 기업 CEO로 만나보니까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매주 수요일은 혁신데이로 진행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인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소방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해가지고 한 10명의 공무원이 합격을 했고 산업기사 자격증도 5명이 이미 땄습니다. 네.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창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창대학에 지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신입생 전체 선발 인의 93%를 수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립 거창대학의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수시 모집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학과가 100%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유일하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까지 내신 등급이 5등급 이내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복수 지원은 안 되고요. 네. 희망하는 학과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네. 마지막 당부드릴 말씀은 입시 마감 기간이 9월 27일입니다. 네. 이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오늘 경남아 사랑을 통해서 총장님 말씀 듣고 어느 정도 경남도립 거창대학으로 행성지를 정했거나 또 행선지를 정할까 망설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홍보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창의력을 겸비한 융합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설립하고 경남 도민 자녀를 위한 우리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은 여러분이 꿈을 펼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립 거창대학의 박유동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경남의 모든 순간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있는 경계가 분명한 고진과 판이 특징인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난치성 피부질환입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붉은색의 작은 구진이 점차 커지거나 융합하여 동전 모양 내지는 판의 형태를 취합니다. 작은 병변에서부터 전신에 걸친 병변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진은 주로 대칭성으로 오며 호발 부위는 무릎, 팔꿈치, 엉덩이, 두피 등입니다. 피부의 국소적 손상 부위에 동일한 증상이 생기는 폐분호 현상, 병변부의 인설을 제거하면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오스피츠 징후가 있으며 손발톱에 함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경우 환자의 체질에 따른 맞춤식 치료를 합니다. 먼저 피부 염증을 내리고 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치료 한약을 복용하고 침이나 뜸, 약침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외용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웅고라는 한방 연고가 대표적입니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지나친 육류, 튀기거나 구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선은 햇빛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적당한 시간 동안 일광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숙면과 휴식,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로 면역질환, 건강한 음식, 비전염성이 있습니다. 건선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신질환입니다. 그러므로 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특히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선은 전염성이 없는 피부질환입니다. 건선에 대한 무지로 인해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건선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에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과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네, 건선을 앓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가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또 진물과 통증도 문제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외관상으로 붉게 드러나는 게 문제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비전염성이었습니다. 네. 건선이라는 질환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전염이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정보는 더욱더 널리 퍼져야겠습니다. 네, 또 만성화되기 전에 일찍 내원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 오늘도 우리 지역 소식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 출발합니다. 박보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박보경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추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에는 밝은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전날에는 구름 낀 곳이 있겠지만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추석 보름달을 떠올리면서 소원을 미리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보경 씨는 혹시 소원 빌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진부하게 느껴질 수 네.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저와 제 주변 분들 그리고 알리바바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소원으로 빌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좋네요. 어떤 소원 비실 건가요? 저는 건강도 좋지만 일단은 경남아 사랑의 시청률이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그럼요. 빌어봅니다. 네, 저도 유리 씨와 비슷한데 대박이 나서 많은 협찬이 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고 그러려면 이 소원이 들어주려면 알리바바의 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번 추석에는 네. 건강 말고 알리바바를 위해서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리바바는 한가위처럼 풍성한 소식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알리바바. 지겹던 비가 그치고 해가 나서일까요? 잔뜩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요. 바로 어제 오후 5시
밀양 한전 앞마당에서 밀양 아즈매들이 주축이 된 미라클 장터가 성대하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장터 속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밀양 지역 농산물부터 수제 먹거리며 다양한 핸드메이드 소품까지 주부 창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 행사.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어머니. 3분도 먹어도 있지요. 예. 오세요. 네. 거기다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가족사랑, 지역사랑, 밀양 상품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분위기도 살리는 미라클 장터. 장터 방문객 전원에게 드리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딱 봐도 인산인해 미라클 장터 마무리. 다음에도 꼭 찾아주세요. 알리바바. 잔잔한 노량 바다를 배 타고 산책하듯 10여 분 가면 나오는 띠섬 대도마을.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할머니들은 요즘 예술과 썸 타는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 달력의 동그라미 보이시죠? 전설의 노량바다만큼 깊은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들. 마을 곳곳에 펼쳐둔 일상을 예술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는데요. 할머니들 솜씨 자랑 한번 해주세요. 나만의 마법 거울도 뚝딱. 본인들도 몰랐던 예술적 감각에 웃을 일이 더 늘어난 할머니들. 지난 5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창작 활동, 10월에도 발표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또 알리바바 초대해 주실 거죠? 알리바바. 보물섬 남해는 사시사철 예쁜 법. 지난 여름은 감쪽같이 잊을 더 예쁜 가을의 남해. 신나는 축제가 다가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준비했다. 남해군의 특급 이벤트. 초성 퀴즈 이벤트가 9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디귿, 이응, 미응, 이응, 미응, 지읒, 지읒, 지읒을 맞춰라. 모든 국민에게 활짝 열린 이벤트로 남해군 공식 블로그에 방문해 이웃 추가 댓글로 정답을 남기면 됩니다.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는데요. 너무 친절한 남해군. 힌트는 남해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대한민국 원조 맥주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니까 참 쉽죠. 모두 참여해보세요. 알리바바. 음식은 한가위처럼 풍성한 보름달처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추석을 맞아 오늘 아침 함안에서 온 소식입니다. 송편에 무슨 김장처럼 대량으로 빚네요. 그리고 그 사이를 기웃거리는 분, 혹시 함안 군수님? 무슨 행사인 거 아니? 바로 추석 명절 이웃사랑 송편 나눔 행사인데요. 매년 소외계층을 위해 마음을 빚어오고 있는 가야읍 주민들과 봉사단체. 오늘도 총 80여 명이 모여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빚어서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곱게 빚는 거죠? 어르신들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빚으니까 이게 나오고 또한 맨날 속담에 송편을 잘 빚으면 예쁜 땀을 낳는다는 속담을 위해서 빚으니까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팬들 오늘 다 이 무대에 송편 예쁘게 만들려고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뚝딱 빚은 송편들은 총 100가구와 나눠 먹을 예정이라는데요. 배달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추석 수호천사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하시면 돼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알리바바.
민족 대명절 추석 다 좋은데 염려되는 게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 연휴에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준비한 알리바바. 각 시군마다 시민과 기성객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마련했는데요. 김해시는 연휴 4일간 응급의료기관 김해보건병원, 갑을 장유병원, 강일병원 응급실 등이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며 당직병원 66개와 휴일지킴이 약국 78곳이 일자별로 문을 엽니다. 합천군도 삼성 합천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군내 10개 병의원과 16개 약국이 문을 열고 운영합니다. 응급진료기관 및 문 여는 병원, 약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에서 안내하니까요. 모두 참고하시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였는데 사실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 보면 우왕좌왕하고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119와 명절병원인데요. 먼저 119는 보건복지 콜센터 번호고요. 국번 없이 119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우리 동네에서 그날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보통 상담 전화에 전화를 걸면 앞에 안내 멘트가 긴 편이잖아요. 119는 0번을 누르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이 됩니다. 네, 아까 119와 하나 더 말씀하신 명절병원이 있었는데 이 명절병원은 뭔가요? 네, 이 명절병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초록색 창 같은 포털 네. 사이트에 검색어로 입력을 하시면 그날 문을 연 병원 정보와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연휴에 필요한 정보도 보경 씨가 알려주셨고 또 추석 연휴 앞두고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술섬 하동이라고 예술과 썸 타는 할머니들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섬에 있었어요. 대도라는 섬이 하동에 있었어요. 네, 하동이 섬진강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바다와 인접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예술섬 하동 프로젝트가 대도라는 섬도 알리고 할머니들에게는 활력도 불어넣어주고자 매주 월요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 보니까 작품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니 예쁘던데 어디 자랑할 공간은 따로 없을까요?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작품 꼭 자랑해야겠죠. 네, 앞으로 하동의 가을과 겨울 프로그램이 남아있고요.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쯤에 파티 같은 분위기로 전시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1년 동안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 저희도 잊지 않고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함안군 가협에서는 송편 나눔 행사도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일, 인상적인 일, 재밌는 일을 알리바바에서 언제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절 맞이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저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경남아 사랑이 함께하는 지금 시각이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만나볼 텐데요. 다큐 에세이 그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무석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마 민주항쟁 증언자로서 앞서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무석 시인이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 다큐 에세이 그 사람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본다 관기지 여기서 지를 뭘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그 뜻을 갖다가 관찰한다는 겁니다. 우 대표의 서재가 공자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논어강동 모임인데요. 자, 주자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였는가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가 별시한 뒤에야 그 아버지의 행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관찰하면 충분히 그 사람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한테 조금 채찍질 같은 거 있는 거는 좀 있어요. 모르는 걸 배우니까 희열은 있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논어부터 문화해설, 인문학 강의. 우 시인은 사람들과 꾸준히 삶을 소통합니다. 반드시 3년 동안 아버지의 그 행동을 고치지 않아야,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주신 행동을 고치지 않아야 효성스러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니, 그럴 때 이제 과연 부모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 살피는 것, 그런 것들도 공자의 이 장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기가 뭐 3년 동안 이 고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로 치면 네. 3년산 이런 거 치르잖아요. 네. 그거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장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Beaten by Korean soldiers, although he was unarmed and alone. President Park Chung-hee says such force is necessary because of the reckless, impure elements in his country. So his authoritarian government has trucked thousands of soldiers into 2 South Korean cities. Carrying M16 rifles with bayonets, the soldiers, outfitted in riot gear, have virtually laid siege to the downtown sections of Busan and Masan. Residents are checked and admonished to stay off the streets. A 10 p.m. curfew is strictly enforced. Authorities say the militaristic control is designed to stifle any resurgence of the anti-government riots which have rocked this country since last week. Government buildings and police were attacked by students 4 nights in a row. 김영환, 부마항쟁 당시 마산 경상고 3학년. 집단 구타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착한 그 힘을 짓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신분이니 행상도 몰랐고, 그래 왜 사람을 그렇게 패느냐, 욕설하게 듣기 싫어가지고 혼자라고 시비가 돼가지고. 부마다 파서 연행돼가지고, 경찰봉을 무릎을 뿌리가 쏘가고 뒤차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끼어 엮고, 뒤에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앞에 사람은 무릎에 올라가고 군화를 밟더라고요. 밟으니까 이게 근육이 펴진 상태니까 통증이 아픈 거는 느끼겠는데 인명도 빨리 안 들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언자가 우무석을 찾습니다. 용산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이제 참여하셨는지를. 제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담을 뛰는 하다가 잡혀갔는데, 그때는 잡혀가지고 무조건 그 도망 못 가고 홍봉하고 저 군합발 가지고 다리를 차더라고. 다리를. 그래서 그때 맞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가 결국 이 부러지가 있더라고요. 부러지가 있고. 그 순간부터는 눈을 까마랐기 때문에 눈을 뜨면 안 돼. 사실 무조건 차에 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집중적인 구타가 엄청 일났습니다. 그때는 그 경찰인지 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뭐 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습니다. 이제 앞사람은 뒷사람 허리띠를 잡고 앞사람의 허리띠를 잡고 그래가지고 그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경찰서에 내리게 됐는데, 경찰들이 양쪽으로 서가지고 그 식당 구타를 계속 차 안에서 일어난 구타부터 계속 그때까지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얼마나 구금되어 있었습니까?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보니까 6일간 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6일간? 네, 그래서 뭐 시공간을 잘 모르니까. 그때 조서 같은 것들은 썼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조서 같은 건 안 쓴 거로 기억해요. 음악과 민주주의는 함께할수록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부분도 늘 붕괴하면서 또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보는 조용하면서도 정의롭다, 정의를 노력한다. 스민 햇빛 젖어 있고 잎새 위 옛날에부터 마르지 않아 그 빛나던 시간마다 그 똥섬에 살포시 그래 밤낮 쉬지 않고 영영 살아간다 이거다. 우리 뭐 잘한 거 있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가슴 뭉클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무석 시인이 등장했었는데 부마 민주항쟁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증인이 됐었는데요. 부마 민주항쟁 40년, 앞으로 이런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또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기억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요.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전시가 열리거든요. 이 부마 민주항쟁이 어떻게 5.18까지 이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큐에세이 그 사람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경남아 사랑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진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42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갈치구이로 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그릇 뚝딱, 밥 뚝딱 하겠죠? 유리 씨, 동현 씨, 경사팀도, 경남아 사랑이 팀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갈치가 통통하니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네,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양념도 맛있지만 저런 구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제 명절의 앞이니까 밥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예, 연휴 많이 드셔야 되니까 딱 한 그릇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진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8937번님. 경사 가족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첫째 손녀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일 뒤에 전국 과학 올림픽 대회 출전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진 자세히 보니까요. 경남 학생 과학탐구 올림픽 대회 최우수상 탔다고 야. 나왔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17일 뒤에는 과학 올림픽 대회도 출전한다고 하니까 좋은 성적 또 한 번 거두면서 네. 할머니 어깨 좀 으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8569님의 사진인데요. 이번에도 정말 뭔가 거대합니다. 여름이 끝이 아닌가 봐요. 아직 너무 더운데요. 오늘 오랜만에 오리 고추장 불고기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모두들 눈으로 드시길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유, 부럽네요. 입으로 드시는 분들이 부럽네요. 저희 그러니까요. 눈으로 먹어야 하는데 와, 오리 불고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매번 눈으로 먹는데 저희는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저희가 점심 메뉴로 오리를 사실 많이 먹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념된 오리고기는 처음 봐서 더 배가 고파지고 또 습하지만은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니까 보양식 제대로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요, 8895번님. 우리 작은 공주가 큰일을 했네요. 너무 멋지고 예쁜 딸을 위해 김밥 말아요. 민지야 대단해 축하해 하셨습니다. 야. 오늘은 교문에 이렇게 이름 걸리는 친구가 두 친구나 나왔어요. 그러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 선도 공모전 당선작이라고 써 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예전에 뭐 포스터 표 공모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네. 거기서 수상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또 이제 공주님께서 어머님을 어깨 으쓱해주는 사진까지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쁜 꽃이 나왔습니다. 515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추석맞이, 가을맞이, 냉장고 청소했습니다. 또 음식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요. 힘들지만 뿌듯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미루고 있는 집안일 중에 하나거든요. 냉장고 청소 늘 계획은 하지만 미루고 있는데 저도 얼른 집에 가서 해야겠네요. 네, 이참에 또 정리도 하시고 그 네.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나요? 냉파. 네, 냉파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7419번님. 오늘로써 56일째 마늘 작업하고 난 뒤 저녁 준비하네요. 장에 가서 맛난 거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56일째 마늘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마늘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건 2달간 고생을 하셨고 이제 장에 가서 만난 것도 드시고 네. 또 장에 가면 추석장도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몸 건강히 다녀오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6사 이호님입니다. 우리 손자 오늘 어린이집에서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를 했대요. 유리 씨, 동현 씨, 보경 씨도 송편 먹고 싶으시죠? 하셨는데 저희끼리 대기실에서 있다가 송편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먹고 싶은데 6사 이호님은 사진 안 보여주셔서 눈으로도 저희가 못 먹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진도 궁금한데 제가 떡을 좋아하는 떡순이거든요. 정말 부럽습니다. 얼른 네. 가서 먹을게요. 네. 네,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사읍에서 이경선 씨입니다.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언니네 가족이랑 전주로 무주로 1박 2일 여행 다녀왔어요. 모임도 좋아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하셨고요. 신청곡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 2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장군차에 김치를 녹이다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도심 속의 휴식공간 심산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